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체의 자유도와 데이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측정은 데이텀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데이텀이 잘못 설정된 경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텀을 설정하는 것과 물체의 자유도가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실제 측정해서 데이텀을 어떻게 설정해서 물체의 자유도를 구속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의 자유도가 데이텀 설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체의 자유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텀이 무엇인지, 자유도를 어떻게 구속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직접 측정기에서 활용하게 되는 측정 좌표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ISO 5459 그리고 ASME Y14.5 규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유도의 뜻은 한 개, 즉 한 시스템의 모든 다양한 성질에 대한 값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독립량의 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가 복잡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측정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공작물이 공간상에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물체의 자유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이 X방향으로 움직이고 Y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Z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또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X, Y, Z축에 평행하게 세 가지,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Z축에 대해서 각각 회전을 하는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위치 자유도라고 하는데 위치 자유도 3개, 회전 자유도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X축, Y축, Z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상의 물체 이동은 X축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동할 수 있고 Y축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동하고 Z축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병진 운동하는 자유도를 위치 자유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X, Y, Z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회전 자유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UVW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UVW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좌표계를 기준으로 보면 U는 X축을 기준으로 YZ 평면상에서 회전을 하는 거고 V는 Y축을 기준으로 Z, X평면상에서 회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W는 Z축을 기준으로 X, Y평면에서 회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물체의 자유도 성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XYZ, UVW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ASME Y14.5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XYZ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성분을 이동운동, 병진운동이다라고 해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TX, TY, TZ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회전 운동은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로테이션 X축에 대해서, 로테이션 Y축에 대해서, 로테이션 Z축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U, 이것은 V, 이것은 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품은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6개라는 것은 3개의 이동 자유도 X, Y, Z, 이것을 위치 자유도 또는 이동 자유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방향을 정하는 회전 자유도, 그래서 U, V, W 이렇게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도의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물체의 자유도는 데이텀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이것을 측정기에서는 좌표계 정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측정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물체의 자유도를 구속한다, 또는 데이텀을 설정한다, 좌표계를 정렬한다 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측정 좌표계 또는 기준을 잡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부 내용은 같지만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물체의 자유도를 구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데이텀을 설정하는 것이고 좌표계를 정렬하는 것이고 또는 측정 좌표계를 잡는 거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데이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ISO 5459 이 규격을 KS에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쓰는 말인데 이것이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럽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KS 규격을 따라서 용어를 사용하되 좀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데이텀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준, 평면, 직선, 점 또는 이것들이 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데이텀은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데이텀에는 이런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기호가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측정이나 가공을 할 때 지금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데이텀은 뭐 이런 평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원통, 이런 원통도 데이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A가 되고 또 이 원통의 중심이 B가 되고 이렇게 평면이나 직선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텀 시스템이라는 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텀 형체들로부터 정해진 순서대로 확립된 위치 형체들의 조합,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쪽은 평면이고요. 이것은 원통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실제로는 원통의 축이니까 이거는 직선이 되죠. 이러한 평면과 원통의 축을
수, 순서 정해진 순서대로 확립됐다 그랬는데 여기 A, B, 데이텀 A, B 이러한 순서대로 데이텀을 조합해 놓은 것 이것을 데이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데이텀이 여러 개 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텀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데이텀 표적은 데이텀 설정에 사용되는 특정된 점, 선 또는 영역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데이텀을 그냥 A라고 하면 어디를 측정해서 데이텀으로 만들라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형상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하고 여기를 측정해서 데이텀을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하고 여기를 측정해서 데이텀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측정한 사람은 이런 선을 데이텀으로 만들고 첫 번째 측정한 사람은 이런 선을 데이텀으로 만들고 하면은 A와 B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즉 측정을 하는 사람마다 데이텀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측정값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측정을 해서 데이텀으로 삼아라 라고 특정한 점이나 선 또는 영역을 지정하는데 그것을 데이텀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점을 측정해서 데이텀을 만드는데 한 점은 여기 또 한 점은 여기를 측정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첫 번째 점은 여기서부터 10mm 떨어진 곳 그리고 두 번째 점은 그로부터 50mm 떨어진 곳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A1 이 부분을 A2 이렇게 측정을 해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데이텀 표적이 되고요. 이것의 의미는 A 데이텀을 설정하는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10mm 떨어진 곳에 한 점, 그로부터 50mm 떨어진 곳에 한 점, 그래서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A 데이텀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측정하는 사람마다 같은 위치를, 즉 이 위치를 측정을 해서 데이텀을 만들기 때문에 기준이 전부 같아지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텀 표적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단일 데이텀과 공통 데이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단일 데이텀은 말 그대로 단일 형체를 가지고 데이텀으로 규제를 한 것이고요. 공통 데이텀은 하나 이상의 형체를 가지고 데이텀을 규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제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 형상이 쓰여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도면에 어떻게 규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지금 데이텀 하나로만 규제된 것은 단일 데이텀입니다. 그리고 데이텀 AB 또는 BA 이런 식으로 데이텀이 두 개가 동시에 규제된 것은 공통 데이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텀 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텀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체가 필요합니다. 이 형체는 실제 물체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원이 될 수도 있고 평면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형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체가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간단한 원을 가공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지름을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로 가공을 해라 라고 도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 선반에서 가공을 하면 이 제품이 이러한 형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 오차가 아주 적을 수도 있고 뭐 클 수 있지만 어쨌든 완벽하게 가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있다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공한 실제 제품입니다. 이렇게 가공된 제품을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정을 해달라고 측정실로 가져오게 되면 지금 실제는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측정실에선 이걸 3차원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이러한 계산된 원을 이 지름이 9.998이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제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이것은 측정입니다. 그러면 도면에서 설계된 원이라는 형체와 실제 제품을 가공했을 때 만들어진 실제 이 형체, 그리고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된 9.998이라는 이 형체는 각각 다 다른 형체입니다. 실제는 한 가지 제품을 가공한 거지만 이 가공 제품이 설계가 다르게 됐고 측정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텀 형체는 설계 형체, 가공 형체, 그 다음에 측정 형체, 이렇게 세 가지의 형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설계 형체인데 이것을 KS 규격에는 위치 형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된, 그러니까 도면에 나타난 형체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 형체, 이것을 데이텀 형체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텀 설정에 사용되는 실제 형체의 것이죠. 어떤 제품을 조립한다든지 할 때 이 실체 형체가 조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측정 형체는 조합 형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조합 형체는 데이텀 설정에 사용되는 계산된 형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가공 형체가 데이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따질 때 측정기에서는 이 측정 형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제품과 측정 결과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많이 하고 3차원 측정기가 현장에서 또 가장 그 발달된 측정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3차원 측정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 부품이 계속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이 바로 이 측정 형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 가공 형체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측정기에서도 최종적인 목표는 실제로 이것이 조립됐을 때, 즉 가공 형체가 조립됐을 때 어떠한 치수를 가지게 될 거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3차원 측정기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차원 측정기에서는 가공 형체가
조립됐을 때의 상황,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3차원 측정기의 목표가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원통의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형체입니다. 설계 형체는 정확하게 지름이 얼마다 라는 것과 이거의 중심축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이 4번, 이것이 실제 표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통이라고 가공을 했지만 실제 형상은 원통과는 관계없는 3차원 곡면 형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기능상 원통이기 때문에 이 원통을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점을 쭉 찍어서 이 점들을 가지고 이런 계산된 원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측정 형체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형체는 원통에 지름이 나오고 축이 나오는데, 이 축을 데이텀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이것이 설계 형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가공한 이것이 가공 형체가 되고요. 이 가공 형체의 표면을 3차원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원통을 만들어낸 이 파란색으로 된 이 부분이 측정 형체가 됩니다. 즉 설계 형체와 가공 형체와 측정 형체는 실제로는 다 전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제품에 조립될 때는 이 가공 형체가 조립이 되는데, 측정 결과는 이 측정 형체를 가지고 이 조립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는 기능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이 가공 형체와 측정 형체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겨서 기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가공 형체에 가장 근접하게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KS 규격에서는 설계 형체를 위치 형체 KS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형체를 데이텀 형체, 그리고 측정 형체를 조합 형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언뜻 조합 형체 하면 뭐 형체가 여러 가지 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형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 측정된 점들, 아까요 측정점이었죠. 이 3차원 측정기로 이렇게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 측정된 점들, 측정점을 조합해서 계산을 했다. 그래서 조합 형체라고 KS에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합 형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 형체는 실제 가공된 형체다. 그리고 데이텀 형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각 형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그 다음에 이것은 가공, 측정.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것이 설계 형체가 되고요. 실제 가공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좀 과장을 해서 그렸지만 이렇게 가공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공 형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3차원 측정기에서 프로빙을 해서 이 프로빙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지금 이러한 형상, 지름이 이것이고 축의 방향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축의 지름이 이 부분이고 축의 방향이 이만큼 베타2, 베타1만큼 각도를 갖는 이런 원통이다 라고 지금 이것이 측정된 형체, 측정 형체가 되고요. 지금 이 부분, 또 이 부분이 가공 형체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 형체와 가공 형체 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도의 구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고정시킨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유도를 왜 구속하는가? 자유도를 구속하는 이유는 자유도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간상에서의 물체를 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공이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링해서 공작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을 바이스에 고정을 시키고요. 선반에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척의 제품을 고정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가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측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작기계와 같이 힘을 주어서 고정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측정 좌표계라는 걸 설정을 해서 이 제품을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속을 하지 않으면 측정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데이텀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간상에서 물체의 자유도를 구속하는 방법은 데이텀에 의해서 구속을 하는데 우리가 자유도가 한 가지가 아니고 XYZ라는 위치 이동 운동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UVW라는 회전 운동 세 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자유도를 전부 구속을 해야만 가공이든 측정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자유도를 순차적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제1데이텀, 제2데이텀, 제3데이텀이라는 데이텀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도 구속의 기본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앞에서 자유도를 설명하는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는 이 책자가 6방향으로 자유롭게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밑에서 손가락으로 1점, 2점, 3점을 받쳤더니 이 3점이 평면이 돼서 이 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움직이는 운동 중에서 Z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던 운동이 이 세 점에 의해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이거는 Z축이고요. X축을 기준으로 회전했던 운동이 이 세 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회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이 Y축을 기준으로 회전했던 Y라는 회전 운동도 불가능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 점이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 자유도 중에서 위치 자유도 1개 Z가 되죠. 그리고 회전 자유도 2개. 이것은 RX와 RY 이렇게 3개의 자유도가 이 세 점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그럼 나머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 개의 자유도는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X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Y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Z축을 기준으로 XY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자유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 그리고 Z축을 기준으로 XY 방향으로 회전. 그래서 위치는 X와 Y가 남아있고 회전은 R, Z가 남아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나머지를 어떻게 또 구속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측면에 두 점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 또 한 점을 통해서 구속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까 밑에 이 세 점, 즉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 세 점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평면도 볼 때는 이 세 점입니다. 이 세 점을 통해서 Z축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하나 구속을 했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두 개를 구속을 했는데요. 그 구속된 회전 운동은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회전 운동, 또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회전 운동, 즉 U와 V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유도가 지금 X축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이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 W가 되겠죠. 이 성분들은 측면에 두 점을 고정해서 더 이상 회전할 수가 없도록 구속을 합니다. 지금 이 두 점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회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W가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 즉 Y방향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 구속, Y의 위치가 구속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세 점에 의해서 U, V, 그리고 Z가 구속이 됐고 두 점에 의해서 W가 구속이 됐고 Y가 구속이 됐고 그러면 이제 다섯 개의 자유도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유도는 X방향으로 움직이는 위치 자유도 하나만 남습니다. 그 위치 자유도는 여기에 한 점을 고정을 해서 X라는 위치 자유도 한 점을 이용해서 X를 고정하게 되죠. 그러면 한 개를 고정해서 총 6개의 자유도가 전부 구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세 점, 이 세 점을 통해서 위치 한 개, 회전 두 개를 구속을 했고요. 위치는 Z였고 회전은 U, V였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통해서 위치 하나, 그 다음에 회전 하나를 구속했는데 이 위치는 Y를 구속을 했고요. 회전은 W를 구속을 했다. 그리고 요 한 점을 통해서 위치 한 개를 구속했는데 이것은 X였다. 그래서
이렇게 3점, 2점, 1점을 통해서 6개의 자유도를 모두 구속한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도 구속의 개념이고요. 이것을 응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우리 측정 데이텀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3차원 측정기에서 적용하는 예를 보여드립니다. 1차 데이텀에서는 이 3점을 측정해서 이 3점을 연결한 평면을 만들고요. 이 평면의 법선이 이것이 이제 Z축이 된 거죠. 그래서 Z방향의 위치를 구속하고 X축을 기준으로 한 YZ 회전, 그 다음에 Y를 기준으로 한 ZX 회전, 이것이 U, V, 이 세 가지를 지금 1차 데이텀에서 구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데이텀에서는 두 점을 측정해서 이 두 점을 측정한 직선을 만들고요. 이 직선을 이용해서 Z축을 기준으로 XY 평면으로 회전하는 요 회전, 요것이 W가 되죠. W가 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하는 위치 구속, Y쪽에 위치 구속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한 가지, 두 가지, 그리고 회전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전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가지는 지금 이쪽 방향의 위치 구속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3차 데이텀에서는 이면에 점을 하나 찍어서 지금 X방향의 위치, 이것을 구속함으로써 공간 3에서 6개의 자유도가 모두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차원 측정기에서는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것이 각각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점은 평면을 계산해서 구속을 하고요. 두 점은 직선, 그 다음에 한 점은 점,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자유도를 구속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측정 좌표계 설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이나 데이텀을 설정하는 것이나 또는 자유도를 구속하는 것이나 이것이 전부 같은 의미다. 그런데 표현만 상황에 맞게 다르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